장관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수용자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좀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는 수의를 입고 예, 그런 것 접견한 게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이렇게 버티는 행태라든가 이런 품격을 잃은 행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를 하고 어떤 조폭들도 하지 않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걸 혼거실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사실은. 네. 좀 부끄러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 받지 않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고 또 예. 하루에 몇 번씩 또는 매일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허용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이처럼 관행에 어긋나게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하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실 확인을 좀 면밀히 해갖고 위반의 점도 있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으로 있을 때부터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 출정 기록을 제출을 안 해서 검찰 독재 어떤 유죄 선고에 기여를 했던 인물이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저는 인사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징계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포스코 ENC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SRF 속칭 가연성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늘어났던 운영 비용 78억 원을 광주광역시가 더 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그 중재가 일반 소송처럼 3번까지 가지를 않고 단심으로 끝낼 수 있는 데다가 액수도 78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을 좀 원만하게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그 사건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 ENC가 중재 신청한 그 액수를 확대를 합니다. 각종 손실 비용을 추가하고 2031년까지의 운영 비용 단가도 대폭 늘려잡아서 무려 2,1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청 금액이 최초에 27배나 뛰는 이런 사례 장관님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재 관련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같이 중재에 있어서도 신청 취지 확장, 청구 취지 확장과 비슷한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브를 끼고 권투를 하자고 해서 링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찌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도망갈 기회,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난 사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한상사 중재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의 의견을 듣고서 신청 취지를 확대를 허락하지 않거나, 만약에 기어이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다투도록 안내를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광주에게 불의의 탈을 입게 하고 강제로 글러브를 낀 채 칼을 든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은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문제가 있지만은 대한상사중재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의 문제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상사중재원의 주무관청이 법무부이긴 맞지만은 그 일반적인 이제 감독 권한만 있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일부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중재가 당사자가 합의해 갖고서 중재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합의가 돼서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그 기속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소송물이 확대돼 갖고서 일방에 불이익하게 나오면 이런 처사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